1억 미만 아파트마저 세금 물린다고? 자, 발 빼는 투자자들.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는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취득세, 주택수에서도 제외가 되고요. 취득세 중과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작년부터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주택을 찾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것 때문에 보유세가 확 늘어날 수도 있고, 특히 양도세에 있어서는 비과세가 완전히 깨지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또 하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지고 퍼진다는 거고, 정부도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이거 좀 이슈가 되네, 이게 여론이 형성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시간에는 저희가 봤던 게 아마 영상이 이제 그전에는 올라갔을 텐데요. 공시가 3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폭탄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양도 당시 3억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자치시 외 지역이거나 수도권이라면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공시가 1억 이하짜리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좀 양도세 중과에서 살짝 재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한경부동산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안혜원 기자님이 작성 주셨네요. 2021년 10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자, 다주택자 세제 규제 피해서 집중 매수세 1억 이하 아파트. 국토부 국감에서 세제 여부 검토 발언.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십시오. 이제 국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그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논의들이 올라가서 이제 논의를 하겠죠. 아주 그 귀한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실 건데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슈화가 된 거죠. 그래서 세제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국감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니까 뭘 먼저 보겠습니까? 국토부는 여기 지방세 쪽이에요. 물론 이제 행정안전부 쪽이긴 한데,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 먼저 볼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취득세 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양도세는 주택수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양도세에서 이제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2주택자 중과 피하는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만일 과세 이루어지면 투자자들 시세 차익 실현 불가능해질 것 같다. 하지만 일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도 과세하면 앞으로 누가 물량 받아주죠? 미리 매도해야 될까요? 자, 다주택자 투기 논란이 불거진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 검토를 시사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이제 실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약간 좀 뭐 기사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좀 이게 좀 스토리 라인을 좀 잘 이렇게 읽히게 만들어야 되니까 마치 그렇지 약간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가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게 되면 투자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거래 위축과 시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유일한 혜택이 취득세 중과 저거 피하는 건데, 이제 저거마저 이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해요. 다주택자 몰린 1억 미만 주택 과세 검토. 자,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영호 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등의 매수세가 집중된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의 과세 문제 등을 세정 당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금에 대해서 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뭐 이렇게 딱 확정을 짓는 건 아니고, 이제 세정 당국이니까 지방세는 행안부, 그리고 국세 관련된 쪽은 이제 기획재정부 해가지고 논의하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앞서 노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주택수 합산이나 과세 등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 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당국과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 현재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사면 주택수와 상관없이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규제 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누구나 피할 수 있는 거죠. 중과는. 자, 이에 따라 규제 틈새를 노리는 다주택자들이 집중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269채 사들인 개인이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이 쇼핑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26만 555채가 거래됐다. 이는 7.10 대책 발표 전 1년 2개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 아파트보다 55% 많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16만 8,130채에서 26만 채로 55%가 증가했네요. 2019년 이후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매수자는 1,47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는 개인이 269채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은 3곳이다. 이야.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은 1,978채를 매입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은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데 만약 저 법인이 번조음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이라면은 중과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 다 알고 이제 피하고 해놓고 이제 했겠죠.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주택 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자, 여기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시가격 1억이야. 이게 이제 취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보유세가 있고, 그리고 양도세가 있고. 자, 그럼 개인으로 샀을 때 어떻게 되죠? 그냥 1에서 3%죠. 단 관리지역, 재개발, 재건축 등 관리지역은 중과 들어가죠. 보유세는 얘 때문에 종부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죠. 조정 2주택 또는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면. 양도세는 얘는 무조건 이제 포함돼 버리죠. 그래서 얘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과세가 날아갈 수 있어요. 비과세가 날아갈 수가 있다. 법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1에서 3% 당연히 먼저 1%겠죠. 이제 1% 기본세율. 그런데 이제 이게 과밀억제권 안에 있다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겠죠. 보유세는 당연히 종부세가 중과가 들어가겠죠. 얘는 3%, 6% 딱 단일 세율이고, 양도세는 당연히 이제 법인세 나가고 추가 법인세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좀 표로 갑시다. 이 표로 갔을 때 결국에는 이 1억 이하짜리를 샀을 때 보유세는 얘 때문에 주택수가 카운트 되니까 종부세 중과 들어가고요. 개인 법인 다 똑같고, 양도세는 제가 봤을 때 제일 폭탄이 요거 비과세가 날라가 버려요. 얘 때문에 주택수 들어가니까. 근데 뭐 이거 감안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설마 지금 이 영상 들으신 분 중에 어머 저거 주택수 들어가서 비과세 나 못 받는 거야? 그러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러시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주택이 강남에 있는 고가주택인데 1억 이하짜리를 그냥 한번 용돈벌이 하시려고 한 돈 1,000만 원 남겨보려고 하면 산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1억 이하짜리를 빨리 파셔야 되겠죠. 근데 팔고 나서 강남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2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비과세가 할 수 있는 게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강남 주택은 파시면 안 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나오고 추가 법인세 나오고 종부세 중과 나오고, 여기는 이제 종부세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취득세도 이제 기본세율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보시면은 어디가 이제 혜택이 있는지 딱 아시겠죠. 여기가 이렇게 혜택이 있다. 여기가 이제 혜택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취득세에 관련해서 뭔가를 들여다보는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에 있으니까. 뭐 안 봐도 이건 비디오죠. 과세하면 물량 누가 받아줍니까? 볼멘 소리.
이거는 볼멘 소리를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수를 했다는 거는 매도를 어떻게 할 건지, 보유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가야 돼요. 그거 없이, 이런 리스크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남들이 하니까 다 좋다고, 그거는 진짜 그건 묻지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투자 광풍이 물고 있는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단골 고객이었던 다주택자들의 매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겠죠. 이제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죠. 자칫 매도 자체가 쉽지 않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실 때부터 고려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나 샀다. 옆집 아줌마가 샀으니까, 옆집 아저씨가 샀으니까, 부동산을 사라겠으니까 샀다.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의 투자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다 의사결정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취득세가 적어서 다주택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며 값이 뛴 아파트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순간 매수 시 시세 차익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매도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매우 드물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경남 김해와 진해, 강원도 원주, 충남 아산 등에서 저가 소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여러 채 사들였던 다주택자 선모 씨는 과세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선 씨는 이들 아파트는 취득세 절감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라는 것도 이제 가만히 갈 수도 있지만 또 매수세가 있어줘야 자금이 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 지금 오를 대로 오르고 막 혹시 여기서 더 오르면 불안하니까 일단 그 자금 들어가는 걸 막아버린 거죠. 그걸로 재미 본 사례가 코인이죠. 한 4년 전쯤에. 그렇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움직임은 없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만일 과세에 대한 검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주택지를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자, 이 선모 씨의 말은 굉장히 그럴싸한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죠. 뭘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주택자 선모 씨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뭘 조심해야 됩니까? 사례, 다주택자 선 모씨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죠. 첫 번째, 이 년 미만 단기 세율 조심하셔야죠. 이 1억 이하짜리는 말이죠. 2020년 하반기부터 유행을 했거든요. 좀 빨리 들어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617, 710 나와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2020년 그래 7월이라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이거 22년 7월까지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양도세 70%, 60% 나오거든요. 개인으로 샀을 때. 그냥 다 날아가는, 다 날아간다. 자, 두 번째. 그럴 리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찍 들어가서요. 19년에 들어갔습니다. 2년 다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합산과세입니다. 합산과세. 지금 이제 선모 씨 같은 경우에 몇 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팔잖아요. 합산과세 다 들어가요. 합산과세 다 들어가서 뭐 여기 사례 보니까 뭐 몇십 채 사는 건 일도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과표가 10억이 넘었다. 그러면 이거 최고 세율 45%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기 세율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제 막 들어가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피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법인으로 샀겠죠.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도 1억 이하짜리면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았을 때 내가 추가 법인세 하면 30%, 40% 정도 먹는 건데, 세금으로 나는 건데, 좀 그런 거 있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저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 중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과가. 이제 중과가 들어가면, 이제 저거는 그냥 다, 그러는 건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주택수가 2개다. 주택수가 2개인 상태에서
공시가가 1억 이하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중과가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중과 배제되는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이제 알아보시고 매도하실 때 좀 사전에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2년 미만 단기세율이 제일 클 거예요. 혹시 여기서 19년도에 들어가신 분 1억 이하짜리를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거 말고 할 게 엄청 많았거든요. 통상 공시가 1억 미만은 대부분 갭 투자로 이루어진다. 전세가 들어있는 물건을 사거나 전세가 없어도 세입자를 새로 물색해서 매매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데, 여유자금 1억 원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익이 1,000만 원 수준인 저가 아파트 10채를 사들이고 이제 취득세 빼고,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오르면 단기간에 시세 차익 수억 원을 얻게 된다고 보면 된다. 이거는 좀 거짓말이라니까요. 세후 수익률을 계산하면 2년 미만이면은 60% 70%다 뜯깁니다. 지방세국세 붙으면 66, 77.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다 가져가는 거죠?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정부가. 예, 이런 거 보면 무서워요. 예, 예. 집값이 한 채당 조금씩만 올라도 쏠쏠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2년 이상 버텨야 된다. 아니면 법인으로 했어야 된다. 반대로 하락할 경우 피해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전가될 수 있는 구조다. 이 말은 맞아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작년에 들어가서 이제 1년 겨우 됐는데요. 66%입니다. 이제 봐야죠. 66% 내고 팔 거냐. 아니면 저라면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가 수요가 충분하고 앞으로도 좀 몇 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한 최소한 3, 4년 이상은 내가 좀 가져갈 자신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저거를 월세로 바꿔버려요. 그냥 반전세나 월세로 그냥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냥 가져가는 것도 낫지 않겠어요? 차라리. 특히 이제 비조정 지역은 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최소 2년 정도는 좀 이렇게 굴리다가 파시는 게 좋죠. 2년이 안 되면 60% 70%다 뜯겨요. 제가 봤을 땐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들어간 취득세라든지 뭐 복비라든지 또 이제 뭐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거 다 감안하면 좀 별로 재미없죠. 그런데 좀 수요가 있는 곳에서 요즘에 이제 워낙 그 뭐 원룸 다세대도 물론 있지만 임차인들도 그게 일단 아파트인 곳에서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좀 1인 가구나 좀 소형 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좀 월세를 하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우리 그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가뿐만 아니라 주거용인 이런 아파트도 시세 차익이 아닌 월세 수익형으로 이제 접근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했는데 이제 번호는 까먹었어요. 어쨌든 차라리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억 이하 주택은요, 여기 보시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주택수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을 좀 명확하게 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됩니다. 이제 국감에서 검토해보겠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래도 이제 이게 좀 더 신중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라도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뭔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좀 면이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라도 조치가 나와야 되는, 뭔가 조치가 이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좀 염두하시면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중과 배제 케이스 1억 이하짜리 2주택인 경우, 그리고 차라리 이런 경우를 그냥 월세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투자 어떤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더 저하고 소통하시려면은 여기 이제 고정 댓글하고 본문에 있는 정규 과정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제가 좀 과정을 1개월 과정인데 2개월로 확 늘려버렸어요. 그 전에 제가 했었던 그 정규 과정도 양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이제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안에 막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정을 늘렸는데 제가 그 수업료를 좀 부득이하게 조금 인상하긴 했는데 곧바로 하면 좀 죄송해서 제가 지금 기수만 좀 이렇게 올리지 않은 가격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에 제 정규 들으신 분들은 할인 혜택이 재수강 할인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또 이렇게 공지, 광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나고 나서 공지 못 봤다고 좀 알려달라고 막 그러신 분들이 좀 뒤늦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1억 미만 아파트 혹시 지금 좀 불안해하신 분 계세요? 이제 막 좀 하시려는 분들은 좀 더 계획을 잘 세우시고 반드시 1억 미만, 1억 이하짜리 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은 나중에 출고 전략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시세 차익으로 이 정도 되면 내가 빠지겠다라든지 아니면 나 이건 그냥 계속 가져가면서 좀 수익형으로 가져가겠다라든지 방향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거는 매수할 때부터 갖고 계셔야 돼요. 일단 사놓고 보지 뭐 이러시면은 좀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관련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제가 발빠르게 피드백 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끝나고 좀 질문을 좀 받지를 못할 것 같고 댓글로 궁금하신 거 남겨주세요. 특히 절친 분들은 제가 최대한 아는 데까지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